안녕하세요. 데이터야 놀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무르 플랫폼을 이용해서 위성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 세계 기업들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들이 바라보는 위성 산업의 시장 전망을 살펴보고, 둘째, 특허 논문 데이터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전 세계의 기업들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셋째, 이들 기업들 간의 기술 수준 차이를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예측하고, 넷째,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서 개별 기업들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위성 산업에 대해 향후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의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지,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기술은 무엇인지, 경쟁 기업에 비해 몇 년 정도 앞서가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기업들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무르만의 창의적인 기업 진단 정보를 만나러 떠나겠습니다. 위성 산업 기술을 살펴보고, 위성 산업 기술의 시장 전망을 살펴본 후에 10개 정도의 선도 기업들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기술은 위성 통신, 관제, 항법, 페이로드와 같이 크게 4개의 기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들 4개 기술을 아무르 플랫폼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성 통신 기술을 실행시켜 보면, 위성 통신 기술에서는 미국이 퀄컴을 포함해서 6개 기업을 선도 기업으로 갖고 있고, 캐나다는 ATC테크 1개 기업, 한국은 애트리 1개 기업, 일본은 미쓰비시 전기 1개 기업, 프랑스는 탈레스 1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추세를 살펴보면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들 기업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TC테크, 비아셋, 탈레스, 휴즈 네트워크 시스템, 이러한 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위성 관제 기술에 대해서 실행시켜 보면, 위성 관제 기술에 있어서는 캐나다의 ATC테크, 프랑스의 탈레스, 한국의 애트리, 프랑스의 아스트리움,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 중국의 STDGI 테크놀로지, 프랑스 페롯, 미국 퀄컴, 한국의 삼성전자, 중국의 아우텔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기업들의 추세를 살펴보면 2010년을 기점으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탈레스, ATC테크, 아스트리움, 페롯과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성 항법 기술에 대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위성 항법 기술을 보면 미국이 퀄컴, SNAP 트랙 등 5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가 탈레스 1개, 핀란드가 노키아 1개, 한국이 삼성전자 1개, 싱가포르가 아바고 테크놀로지 1개 기업을 선도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추세를 살펴보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퀄컴, 글로벌 로케이트, 탈레스, 노키아와 같은 기업들, 더더욱더 SIRF 테크놀로지, 아바고 테크놀로지, 이러한 기업들이 전 세계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위성 페이로드 기술을 살펴보면, 위성 페이로드 기술은 미국의 보잉, 프랑스의 탈레스, 미국의 비아셋, 일본의 미쓰비시, 중국의 상하이 위성, 중국의 베이징 우주연구소, 이러한 기업들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기업들을 살펴보면 보잉, 탈레스, 비아셋, 미쓰비시, 상하이 위성, 베이징 우주연구소 모두 전 세계를 향해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술을 고려해서 10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선정된 10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들의 강약점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0개의 기업들을 선택하고 이들 기업들을 진단을 실행시키면 우측에 진단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퀄컴의 그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퀄컴은 현재 그 위성 기술과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어떤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퀄컴이 모든 기술에서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결과를 살펴보니까 퀄컴은 위성 통신과 위성 항법에 굉장히 강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의 애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트리는 지금 꾸준히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애트리의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는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트리는 지금 현재 위성 통신하고 위성 관제 쪽에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비시 전기도 지속적으로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쓰비시 전기의 경우에는 위성 페이로드라든지 통신, 관제 쪽 이 모든 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탈레스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탈레스도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위성 관련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의 탈레스 같은 경우에는 위성 페이로드 쪽에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위성 항법이라든지 위성 관제, 위성 통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중국의 STDGI 테크놀로지를 살펴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후 급속하게 관련 연구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위성 관제와 관련된 연구에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비아셋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비아셋 같은 경우에는 위성 통신과 위성 페이로드에 굉장히 강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ATC 테크놀로지를 살펴보면, 캐나다의 ATC 테크놀로지는 위성 통신하고 위성 관제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상하이 위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살펴보면 위성 페이로드라든지 위성 관제와 관련된 기술에 강점이 있고, 다음은 미국의 SNAP 트랙과 같은 회사를 보면 위성 항법에 특화된 그런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아스트리움의 회사를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위성 관제에 특화된 그러한 회사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위성에 필요한 통신, 관제, 항법, 페이로드 기술과 관련된 전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위성 관련 글로벌 수준의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진단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업들 간의 기술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 알고리즘을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성 통신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위성 통신 기술을 선택하고 예측 알고리즘을 실행시켜 보면 예측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우측에 예측 결과를 보면 퀄컴사가 최고 기술 보유 기업으로 나타납니다. 퀄컴사는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2.2년 내지 4.5년 정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상세히 살펴보면 퀄컴사는 캐나다의 ATC 테크에 비해서 2.2년, 한국의 에트리의 2.4년, 미국의 비아셋의 3.5년, 일본의 미쓰비시의 4.0년, 미국의 휴즈전자의 4.3년, 프랑스의 탈레스의 4.4년, 일본의 샤프의 4.4년, 독일의 TRW의 4.4년, 미국의 휴즈 네트워크의 4.5년 정도 앞서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재 예측 결과와 외적으로 2030년경 미래에는 이들 기업들이 어떻게 변할지 별도로 예측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33년 예측한 결과를 살펴보면은 여전히 2033년에도 퀄컴사가 최고의 기술 보유국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퀄컴사는 2033년에도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2.2년에서 6.2년 정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현재보다 기술력 차이는 2년 정도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또한 한국의 에트리가 캐나다의 ATC 테크보다 0.3년 앞서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성 항법 기술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화면의 실행 화면을 살펴보면은 역시 퀄컴이 최고 기술 보유국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퀄컴은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3.3년 내지 6년 정도 앞서가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퀄컴은 미국의 S&P 트랙의 3.3년, 프랑스의 탈레스의 5.3년, 한국의 삼성전자의 5.6년, 핀란드의 노키아의 5.7년, 한국의 에트리의 5.8년, 그 다음에 독일의 아스트리움의 5.9년, 독일의 허니웰의 5.9년, 미국의 디르의 6년 정도 앞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성 항법 기술도 2030년경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지 예측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항법 기술의 미래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퀄컴이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경쟁 기업들과 6.5년에서
8.5년 정도 앞서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현재보다 기술력 차이는 3년 정도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성 페이로드 기술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페이로드 기술을 실행시켜 보면 위성 페이로드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미국의 비아셋입니다. 비아셋은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1.4년 내지 3.9년 정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비아셋은 프랑스의 탈레스에 비해 1.4년, 미국의 보잉사에 비해서 2.0년, 일본의 미쓰비시에 비해서 2.6년, 중국의 상하이 윈성에는 3.3년, 중국의 베이징 우주연구소에는 3.9년 앞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동일하게 2030년대 위성 페이로드와 관련된 기술은 어떻게 변할지 진단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페이로드와 관련된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은 2033년경에는 미국의 비아셋이 여전히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경쟁 기업들과 6.1년 내지 10년 이상 앞서가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현재보다 기술력 차이는 5년 정도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측은 기업들이 현재와 동일하게 일정 문적 투자를 시행한다는 조건에서 예측된 것입니다. 중국과 같이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한 국가 또는 기업의 차원에서 투자가 일어난다면 다르게 예측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솔루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솔루션을 실행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 퀄컴, 삼성, 스테이트 그리드, 에릭슨, 로버트보쉬, 에트리, 미쓰비시, 인텔, 탈레스 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에트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트리의 스마트 솔루션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위성 통신하고 위성 항법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위성 관제와 페이로드와 관련돼서는 관련 연구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위성 통신은 선도 기업인 미국의 퀄컴에 2.9년 정도 뒤처져 있고, 위성 관제 기술과 관련해서는 선도 기업인 중국의 SGDGI 테크놀로지의 5.7년, 항법 기술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퀄컴의 6.7년, 위성 페이로드와 관련해서는 비아셋의 10년 이상 뒤처져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위성 산업의 현실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진단 결과를 활용해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경영 전략이라든지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소중한 정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자방법에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과 나에 대한 심오한 고찰을 통해서 검증된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전쟁에 임하면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데이터야 놀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